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EX30CC는 EX30의 크로스컨트리 버전이죠. 국내에는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최근에 EX30과 함께 크로스컨트리도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소형급 전기차로는 이례적으로 꽤 큰 폭으로 가격이 인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EX30 코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752만원에서 3,991만원으로 인하가 됐어요. 주력 트림인 EX30 울트라는 기존에 5,179만원에서 4,479만원으로 700만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승차 크로스컨트리 울트라의 경우에는 기존에 5,512만원에서 4,812만원으로 700만원이 인하가 됐고요. 그래서 EX30 코어와 울트라의 경우에는 이번에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비슷한 사이즈의 국산 전기차와 가격이 대략 비슷해졌어요. EX30은 소형급인 만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데, 가격이나 이후에 계약 추이를 보면은 30대와 40대가 약 60%를 차지합니다. 특히 30대에서는 여성 고객의 비중이 한결더 높고요. 참고로 EX30은 판매의 95%를 울트라 트림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 트림인 코어는 5%밖에 안 되죠.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면은 코어가 낫긴 한데,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이 좀 더 편의사양이 많은 걸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EX30 역시도 울트라 트림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연기관 시절에도 모멘텀보다는 인스크립션의 판매 비율이 훨씬 높았죠. EX30CC는 말 그대로 EX30의 크로스컨트리 버전인데, 그래서 EX30 대비 전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EX30이 작은 차체에 예뻐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압축을 한 것 같은데, EX30C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보 특유의 주간등은 기본 형태에는 비슷한데 디테일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주간등의 디자인이 현재 내연기관 라인업과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EX30보다 전고가 조금 더 높은데, 이게 얼핏 보면 잘 티가 안 나지만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EX30보다는 조금 더 껑충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차는 1열 위주라서 1열 유리의 면적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1열과 2열의 유리 면적이 거의 같네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소형차는 2열 손잡이가 히든 타입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일반적인 타입입니다. C필러에도 크로스컨트리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EX30CC의 외장 디자인은 볼보 특유의 간결한 디자인인데, 잘 보면은 숨어있는 디자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릴 앞쪽에는 특정 지명을 뜻하는 이스터 에그가 있고요. EX30CC는 전체적으로 직선이 주로 쓰였는데, 예를 들어서 차 외부에 길고 짧은 직선이 많아요. 범퍼 아래쪽에도 세로로 짧은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도 크로스컨트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의 세부 그래픽도 직선이 쓰였는데, 테일램프 및 방향지등이 시인성이 꽤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6kWh시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329km입니다. 이 차는 기본이 뒷바퀴 굴리면서 충전구도 리어 팬더에 있죠.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피션트 그립 퍼포먼스 SUV, 사이즈는 235에 50R19입니다. 예, EX30CC의 실내는 EX30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지상고가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가 되는데, 실내는 EX30과 거의 같아요.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EX30과 CC의 실내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전기차인 만큼 새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기존 내연기관 볼보와는 디자인 터치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소재 같은 터치나 색감도 이게 꽤 예쁩니다.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의 디자인인데, 이 차가 통상적인 계기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쪽에 대시보드가 탁 트여 있죠. 그래서 이게 전방의 시야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통상적인 대시보드와는 좀 디자인이 다른 게 윈드실드 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앞쪽에 쭉 가로지르는 사운드 바 때문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차에서 오디오 그 스피커는 여기저기 좀 분산이 돼 있는데, 이 차는 앞쪽에 전체가 다 사운드 바예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실내는 친환경 소재가 많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 친환경 소재도 어떻게 좀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인 그런 고급감 또는 재질감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EX30CC의 실내는 친환경 소재 중에서도 가장 좀 터치가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모니터는 12.3인치 세로형 타입이 적용됐습니다.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물리 버튼은 최소화를 하고, 그러니까 모니터에 다 통합을 시킨 그런 개념이죠. 모니터 사이즈가 12.3인치긴 한데, 이게 12.3인치보다 훨씬 더 커 보여요. 이게 아마 세로형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실제보다 좀 커 보이는 사이즈고 눈과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은 크게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꺼내야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정보 메뉴를 이 홈 화면에다 이렇게 몰아놨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기어 포지션이랑 배터리 잔량, 주행 가능 거리 등의 정보가 표시가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트릭 컴퓨터 또는 주변의 차들의 애니메이션으로 저기에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T맵이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수입차들이 T맵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볼보의 T맵이 가장 구동이 매끈하고, 심지어는 신호등 바뀜 이런 정보라든가 또는 터널 안에서도 구간단속 안에서 평균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강점이죠. 내비게이션은 3D와 2D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가까운 충전기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있죠. 볼보를 시승할 때 항상 오디오가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EX30c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좀 작은 소형차에는 굉장히 드문 경우로 1000W가 넘는 오디오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음악을 재생을 시키면은 이 음원이 굉장히 좀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내 편의 사용 중에서 이 오디오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꺼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누르면 이제 헤이 볼보로 넘어가고, 그리고 뭐 누구 오토라든가 풀로 같은 메뉴를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주 사용한 메뉴를 그 바깥쪽에다가 잘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에는 후진 기어를 넣어도 표시가 되지만 수동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3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앵글과 또는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면적은 작은데 그래픽이 꽤 정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것도 굉장히 좀 부드럽죠. 그리고 수동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D의 경우에는 이렇게 앵글을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앵글이 꽤 많아요. 그 옆에 보면은 글로우박스 아이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차들 보면은 그 모니터에서 글로우박스를 열 수 있는 그 아이콘들이 보통 있잖아요. 이 차도 이 글로우박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 글로우박스가 열리는데, 통상적인 차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글로우박스가 동반자석에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센터 패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에. 참고로 여기에 있는 아이콘은 이게 정차와 주행에 따라서 아이콘이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P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행 기어, 만약에 D 상태에서는 이게 여기에 이제 주행 모드라고 뜨죠. 그러니까 주행 모드에서 이걸 누르면은 주행 가는 거리와 표준 퍼포먼스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공조양치 아이콘이 항상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간단하게 공조양치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바람개비를 누르면 이렇게 공조양치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이제 공조양치는 당연히 자동, 오토, 에어컨 기능이 있고요. 에코 기능도 있습니다. 에코에서는 그러니까 전력을 좀 덜 소비하는 그런 모드죠. 그리고 여기서 공기질과 타이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은 내부 공기질 알림, 이거를 알림으로 여기에 뜨는 거죠.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차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빠른 컨트롤과 차량 상태 설정,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 조명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조절도 그러니까 테슬라 스타일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스포크에 있는 화살표로 조절을 합니다. 폴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글로박스도 여기서 열 수가 있고요.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도 개폐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차선 유지 보조라든가 원페달 드라이브도 여기서 고저, 끄기 이제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트랙 컴퓨터고요. 그러니까 트랙 컴퓨터가 굉장히 정보가 세분화되어 있죠. 이와 함께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행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주행과 관련된 그 메뉴가 여기에 한 번에 보여지고요. 그리고 컨트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안개등 또는 사이드 미러로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사운드고요. 이 차는 안팎으로 디자인적인 개성이 강한데 실내 무드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분위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실내 무드 조명 테마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산림욕이고요. 다도해, 한여름, 북유럽의 황혼까지, 그러니까 무드 조명의 테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런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차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디자인이죠. 참고로 이 무드 조명 테마는 사운드까지 같이 포함인데,
그러니까 이 테마에 따라서 이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이 소리를 끌 수도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게 무선 충전 패드가 듀얼로 보이는데 왼쪽만 무선 충전 패드고요. 여기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차는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 소재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내장재가. 근데 이 차는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런 고무 같은 경우도 이게 소재가 꽤 좋네요. 좀 쫀득합니다. 이 차는 통상적인 차들과 그 센터 플로어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좀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이 아래쪽에 추가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실내는 지금 다 대부분 좀 약간 좀 어두운 색인데, 이 바닥에는 약간 좀 노란색을 깔아놔서 이게 좀 대비가 되고, 이 아래쪽에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습니다. 이 차는 통상적인 차들과 좀 다른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통상적인 센터 콘솔, 여기도 폐쇄형 그런 콘솔 박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아래쪽에 넓은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허공에 붕 뜬 방식인데, 그러니까 약간 플로팅 타입이죠. 이게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누르면은 그러니까 길게 다 펼쳐지고요. 접을 때는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완전히 접혀집니다. 이 컵홀더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허공에 떠 있어도 지지하는 힘이 꽤 좋고요. 심지어 이 날개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컵 말고 그냥 다른 일반적인 물건들을 자잘하게 수납을 할 수도 있죠. 윈도우 버튼은 2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1열 유리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열이고, 만약에 2열 유리를 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그 리어 불 들어오잖아요. 이러면은 2열 유리가 열리죠. 운전대는 차 사이즈에 맞게 아담하고요. 위아래가 깎인 디커 스타일인데, 이게 위아래 그 디자인만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SUV가 아니라 약간 좀 스포츠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죠. 기어 셀렉터는 칼럼식이고요. 그러니까 R&D 이렇게 한 번씩만 젖히면은 R&D로 변속이 되고, P 버튼은 요 끝에 있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체형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폭은 괜찮은데 이 좌판의 길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조금 더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폭 자체는 넉넉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좌판 길이는 조금 짧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볼보답게 시트의 전체적인 착자감은 꽤 좋은 편이에요. 시트는 복합 소재인데, 그러니까 등이 닿는 부분은 직물로 처리를 했어요. 이게 옷과의 밀착성이 꽤 좋습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죠. 특히 여기에 스피커라든가 윈도우 버튼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더 심플해진 것 같아요. 특히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이 상당히 스타일리시하죠.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이 도어 손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예쁜데 잡았을 때 또는 조작할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심지어 이 도어 포켓도 용량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죠. 2열의 거주성은 아무래도 이 차가 컴팩트급이다 보니까 거주성 전체 공간에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 사이에 주먹이 한 반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반면에 밖에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게 아마 파노라마 루프 때문에 2열 그 머리 공간, 헤드룸은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조금 남습니다. 2열 시트의 쿠션은 1열보다 조금 더 탱탱하고요. 좌판도 짧죠. 이와 함께 1열 시트 아래의 공간도 제한적이에요.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신발 놓으면 딱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열의 레그룸은 부족하고요.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그 좌우의 공간감은 그 실내 폭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죠. EX30과 CC는 실내 그 소재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 터치도 좀 독특한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트 백포켓 이런 그 색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대리석, 화강암 뭐 이런 거를 좀 연상케 하고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는 이제 그물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주머니 타입이고, 이 가운데는 딱 핸드폰 하나 꽂을 수 있는 조그만 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한 USB 단자는 여기에 C타입이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이거는 윈도우 버튼이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수납 공간도 좀 독특한 게, 이게 저 1열과 통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납함을 떼어내면은 이 공간을 좀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편의 사용 중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 루프가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파노라마 루프라고 해도 이게 면적이 좀 제각각인데, 그러니까 좀 되게 넓은 차가 있고, 또는 지붕을 최대한 다 쓰는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데, 이 차가 그 후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상하의 길이도 길지만 폭도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특히 2열 승객은 좋은 개방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따로 블라인드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옅은 틴팅은 돼 있어요. 이와 함께 2열 시트 양쪽 끝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318리터, 2열 시트를 잡으면 1000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이 트렁크가 용량 자체가 큰 건 아닌데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트렁크 측면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다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을 열면은 이 밑에도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는 트렁크에서 따로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는데 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뻗어서 2열 시트를 손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죠. 예, C40처럼 이 차도 차 키를 소지한 사람이 차에 타면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요.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정차 시에는 정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차가 대체로 정차 시 정수성이 이제 평균적으로 좋은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차 시에 있을 때 고주파음이라든가 전장풍 소리 이런 게 거의 안 들리는 차가 있거든요.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EX30CC는 듀얼 모터고요. 그러니까 볼보의 크로스 컨트리가 전통적으로 AWD였잖아요. 그래서 EX30CC도 듀얼 모터, 앞뒤로 모터가 하나씩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428마력이고요. 그러니까 EX30이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출력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힘이 센 모터를 탑재를 했는데 EX30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통통 튀는 감각인데 약간 좀 탱탱하다 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탔을 때보다 이 차는 좀 덜 탱탱거리네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진득한 느낌이 생겼어요. 이제 보통 차가 서스펜션의 변경 사양이 없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스펜션도 좀 길이 든다고 하죠. 그러면은 하체 느낌이 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서스펜션의 그 상하 바운싱이 조금 더 찐득해졌습니다. EX30과 CC는 주행 중에 전기 모터의 작동 소음이 작은 게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저속에서 보통 전기 모터의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잘 들리는 그런 환경인데, 이 차는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좌회전 가속을 할 때 전기 모터의 소음이 굉장히 좀 작게 들립니다. CC가 EX30보다 키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조금 더 높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EX30만 해도 시트 포지션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 차는 그 최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높아서 그런지 전방의 시야가 꽤 잘 보이고요. 특히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앞쪽에 대시보드, 그러니까 계기판이 없다 보니까 이 앞에가 다른 차보다 좀 낮잖아요. 그래서 전방의 시야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편이고, 특히 베젤이 없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가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게 약간 좀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후방 시야도 저 헤드레스트를 아주 높이지 않은 다음에야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원페달 드라이브는 고저, 끄기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전기차들이 이 회생제동에 따라서 가속 페달의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러니까 끄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속 페달이 가볍습니다. 근데 회생제동을 만약에 고로 선택을 하면은 가속 페달이 한 2배 이상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묵직해지죠. 그래서 이게 가속 페달을 조작을 할 때 처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한 회생제동은 또는 원페달은 가속 페달 하나로 또 가감속을 다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속 페달이 가벼우면은 그 조절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가속 페달을 회생제동이 높을수록 무겁게 세팅을 하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끄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은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끄기 상태고, 끄기 상태에서는 타력 주행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비슷한 주행 질감이고요. 회생제동을 1, 2 단계로 높이면은 회생제동이 이제 강하게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 오프를 하면은 이제 감속할 때 회생제동 그 소리는 좀 더 잘 들리는 편이고요. 기름차든 전기차든 출력이 승차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센 차들은 그만큼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 작은 사이즈에는 좀 넘치는 그런 고출력의 모터를 탑재를 해서 주행을 할 때
가속 페달에 여유가 느껴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오른발에도 좀 더 힘이 덜 들어가죠.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은 괜찮은 편인데, 그러니까 하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90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 타이어의 소리가 완전히 작은 건 아니지만 그 톤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주행 가는 거리와 표준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 중 주행 거리는 에코 모드에 해당이 되죠. 이 차가 AWD인데 주행 가는 거리로 하면은 한쪽 엑셀만 구동이 되는데, 이게 EX30처럼 싱글 모터만으로도 충분한 동력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당연히 듀얼 모터 모드만큼은 아니지만 뒤에서 쭉 밀어주는 것 같은 힘이 나오고요. 그리고 표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듀얼 모터 모드인데 이렇게 표준으로 하면은 그 말 그대로 힘이 2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싱글 모터일 때와는 달리 급가속할 때 그 고주파음은 조금 더 들립니다. 고해제는 쓰니까. 이 차는 표준과 퍼포먼스에 회전할 때 차이가 꽤 크네요. 표준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제어를 하는데, 퍼포먼스에서는 좀 더 출력의 제어가 좀 늦고요. 자세 자체도 한결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이 차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가속력인데, 그러니까 EX30 정도의 사이즈의 사용마력이 넘으니까 굉장히 빠른 가속력을 발휘를 합니다. 제로백은 3.8초로 역대 볼보 중에 가장 빠르고요. 제로백 그 자체의 수치보다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도 이게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내가 원하는 속도에 쉽게 도달을 해요. 그만큼 가속 또는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 시승기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EX30과 CC는 공통적으로 2열 승차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2열 공간은 좁은데 2열 그 하체 승차감 있잖아요. 그거는 또 공간 대비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2열의 절대적인 공간이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댐핑, 이런 승차감은 꽤 좋고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차는 2열 승차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1열 대비해서 2열의 그 상하 바운싱이 오히려 약간 좀 더 찐득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즈의 2열로서는 2열의 방음도 괜찮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퍼포먼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 차가 갖고 있는 최고 출력이 다 나오기도 하지만, 이 초반의 반응이 좀 더 빠르죠. 그러니까 표준도 듀얼 모터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킥다운 했을 때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의도적인 세팅 같고, 이렇게 퍼포먼스로 바꾸면은 그냥 킥다운을 하자마자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에서도 킥다운을 하면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추진력이 발휘가 되고요. 이와 함께 고속으로 주행 시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고르게 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 차는 레인지와 일반, 그리고 퍼포먼스가 전자장비 세팅을 뚜렷하게 다르게 했네요. 이 퍼포먼스에서는 똑같이 내리막을 돌아도 자세가 훨씬 더 스포티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격을 인한 볼보 EX30CC를 시승을 해봤는데, 확실히 가격을 인하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또는 상품성이 확 좋아지네요. 아직까지 내연기관은 국산차와 수입차가 격차가 좀 있잖아요. 비슷한 사이즈끼리 비교를 하면은. 근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특히 EX30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격을 인하를 하니까 국산 전기차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EV3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좀 더 싸거나 그렇습니다. 특히 볼보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또는 의미가 있는 가격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시 때보다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고객들이 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판매가에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케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일단 1년 2만 킬로 워런티 무상 보증이죠. 이거는 연장 혜택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5년 10만 킬로는 6년 12만 킬로로
초기 출고 때 그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6년 12만 킬로는 7년 14만 킬로로 확대 연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차 업계에서 보면은 가격을 인하해서 이제 기존에 산 고객들이 좀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존 고객들한테 보증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거는 이제 수입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참고로 국내에는 EX30과 CC 두 가지로 판매가 되는데 두 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컨셉이라든가 실내 공간이 아주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대신에 그 모터의 출력에서 좀 차이가, 그러니까 EX30cc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차 모두 실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에 육박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저 활동이 많고 좀 더 힘있는 그런 주행을 원하시면은 EX30cc가 좀 더 어울리고요. 크로스컨트리가 원래 볼보 라인업에서 그 아웃도어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이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EX30cc도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한결 경쟁력이 생겼는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2열 공간이 조금 좁은 것과 통풍이 없는 걸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EX30cc만 해도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편의 장비는 다 갖추고 있죠. 통풍만 제외를 하면은 최신의 ADAS라든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는 다 갖춰져 있죠. 예, 이로써 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